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의 별세 소식에 정치권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수석 부의장의 장례는 기관 사회장으로 엄수될 예정인데요. 한편 국민의힘 윤리위는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탈당 권유를 결정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단식 기간 동안 잠잠했던 내용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최수영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오후였습니다. 진보 진영 좌장으로 여겨지는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 베트남 출장 중 갑작스럽게 별세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당대표 당선자 이해찬 어떻게 보세요?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이해찬 사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 이번 주를 당 차원의 애도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 민주투사에서 7선 국회의원, 국무총리, 당대표까지 킹메이커, 지략가 여러 수식어를 갖고 있는데요. 좀 어떤 분으로 기억하세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13대 국회 때부터 좀 개인적인 인연이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강한 상대든 대통령이든 간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 되게 대쪽 같은 정치인이죠. 네. 그리고 거기서 하나 더 합니다. 선거라든지 어떤 중요한 국면마다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는 전략가. 로 저는 두 가지. 그러니까 대쪽 곳곳함, 그다음에 선거에서 달인 이런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통령 4명이나 만들었지 않습니까? 본인이 김대중 대통령, 그다음에 그러니까 노무현, 그다음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까지 네 명의 대통령을 만드는 킹메이커라 할 정도로 아무튼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 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 스스로에게 정치적 멘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살아계시면 올 6월 지방선거가 상당히 중요한 어드바이스나 전략을 아마 제시를 했을 거예요. 네.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나지만 않았다면 최소한 얼마든지 전화로 하든지 어드바이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별세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민주당 그리고 진보 진영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전략가 말하자면 별 하나를 잃어버린 셈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대쪽 같은 또 전략가 그리고 진보 진영의 큰 어른을 잃게 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근데 네. 이제 사실 이분은 이제 그 이른바 민주화, 우리가 제야라고 불렀죠. 제야. 그다음에 국회, 그다음에 이제 그 정부에 이르기까지 다 두루두루 요직을 역임하셨고, 또 그리고 사실 공관은 있습니다만은 그 이해찬 세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교육 개혁에도 사실은 진심이었죠. 근데 그 결과는 여러 가지 공과에 대한 얘기는 있습니다만은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진보 진영에서는 킹메이커라는 역할을 했지만 선거 전략가로서도 탁월한 능력도 보여줬지만 어쨌든 소신과 강단 있는 그런 정치인이었고 또 사회 원로였는데 저는 국가장으로 얘기하다가 지금 사회 플러스 기관장으로 하는 거는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저 통합의 메시지를 좀 발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주요 정치인의 이제 별세했을 때 네. 막혔던 정국이 여기서 풀린 경우도 왕왕 있었어요. 이제 조문하러 오면서 이제 대화에 물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이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여야가 지금 특검법을 둘러싼 대치정국,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의 단식으로 어쨌든 팽팽한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어쨌든 우리 사회 어른이 돌아가신 이른바 이런 장례를 통해서 막혔던 좀 여야 대화 물꼬도 좀 틔우고 그다음에 이번에 업적을 다 기리는 과정을 통해서 네. 다시 한번 사회 통합의 메시지도 여야 정치인들이 한번 거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김민수 국무총리가 상임 장례위원장을 맡게 되고요. 또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민사회 및 정당 상임 공동 장례위원장으로 위촉이 됐습니다. 기관 사회장으로 27일에서 31일 동안 장례가 진행이 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 단식 후유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퇴원을 했습니다. 장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게 되면 가장 주목이 되는 것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부일 텐데 일단 오늘 이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이 탈당을 권유하는 어떤 중징계가 내려졌거든요. 일단 29일에 최고위원회에서 이 징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좀 국민의힘의 정세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사실 이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는 이미 끝난 겁니다. 이거는 탈당 권유는 최고위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당 윤리위가 결정하면 자동적으로 시행이 되고 열흘 동안 탈당을 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이 되는 네. 사실은 그 제명 다음에 가장 중징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은 이 징계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김종혁 전 최고는 이 사안에 대해서 바로 이제 가처분 신청하고 그 시청을 통해서 법률적인 다툼을 해보겠다고 얘기하는 건데 정치적으로는 끝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문제는 최고에서 다뤄져야 되지만 네. 이 부분은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끝났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오늘 퇴원하자마자 이런 윤리의 결정이 이제 나왔다는 이 점에서 어찌 보면 많은 분들이 이걸 이제 한 전 대표에 대한 예고편으로 지금 보는 이제 그런 해석들이 많은데요. 어쨌든 저는 이 문제와는 별개로 한 전 대표는 이번 목요일에 저는 징계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왜 그러냐면은 한 전 대표, 장 대표가 지난 8일간 단식으로 얻었던 굉장히 큰 정치적 성과, 일종의 쌍특검은 관철시키지 못했지만 보수의 파일을 넓혀내고 그다음에 가장 그 보수의 왼쪽 클릭에 있었던 유승민 전 의원부터 가장 우측이라는 황교안 전 대표, 나아가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한데 모았던 그 결집력을 복귀하자마자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로 사용한다? 전 그렇게 보기 어렵고 오히려 강력한 대여 투쟁의 메시지를 발신할 겁니다. 그래서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한 윤리 결정대로 저는 한 전 대표에 대한 결정은 조금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미뤄질 가능성을 예상하셨어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예고편을 보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딱 전적으로 그 말이 동의를 합니다. 네. 근데 장 대표가 퇴원한 날 말이죠. 지금 탈당 권고를 했는데 재판으로 치면 원래 1심 구형보다 훨씬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한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당무감사위에서는 당원 정지 2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원은 그대로 하되 정지만 2년인데 지금은 이제 이 사실상 제명이나 다름없죠. 지금 탈당 권고에서 10일 지나면 자동으로 제명되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끝났다라고 보는 표현이 맞죠. 어찌 정확히 표현하면 끝내버린 거죠, 사실은. 끝장을 낸 건데 결국 이걸 보면서 저는 장동혁 대표의 3원칙은 정말 변하지 않구나. 그래서 기나긴 세월도 1년 넘도록 1년 아니라 당대표 이거 절대 3원칙은 변하지 않아요. 첫째는 친윤, 네. 그다음에 반한, 비명, 윤 외계인 세력과 계속 함께 가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한동훈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 한동훈은 반드시 축출한다라는 반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도 절대로 가지 않는다라는 선을 긋는 비명. 이 3대 원칙 정말 이번 선거가 친윤 반한 비명의 원칙은 다소의 우여곡절이 있을지라도 3대 원칙은 절대로 변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새삼 느끼고 동시에 한동훈과 장동혁 대표를 장한 갈등은 점점 더 거세지고 세고 강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내분의 소용돌이로 계속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뭐 민주당의 쌍특검 이 수용을 요구하면서 손을 잡았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 장동혁 대표의 단식 종료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만류로 종료했다는 것이 이제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무언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접점이 없는데 누군가의 이 어떤 접선으로 인해서 뭔가 조건이 걸린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듯한 발언이었거든요. 이준석 대표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뭐 그 얘기가 이제 이런 거겠죠. 이제 그
측근으로 알려진 그 이제 유영하 의원의 예. 이제 뭐 대구시장 출마 딜이 있었던 건 아니냐 일각의 의혹 제기를 설명하라는 건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왜 이런 얘기를 한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는 이 박근혜 키즈 출신으로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발탁해서 사실상 오늘날의 이준석 대표를 만들었던 그 처음에 발탁했던 그 정치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얘기를 왜 꺼냈을까라는 얘기는 이제 아마 지금 윤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장한 것을 장동영 대표가 어떤 출구 전략으로 사용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보수의 좀 저변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좀 넓혀 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사용한 것 아닐까라는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단식 8일 차에 나타나서 뭐 그런저런 뭐 전략을 갖고 나타났겠습니까? 사실 당 대표가 8일이면 이제 거의 뭐 굉장히 물리적으로 위중한 상태에서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수의 어떤 그 가치를 가졌던 대통령으로서 그다음에 TK를 대표하는 그런 적통을 가진 분으로서 아마 이제 와서 위로를 하는 차원이었지 여기에 대해서 무슨 뭐 사실 대구시장 뭐 딜을 한다고 그럼 지금 출마를 선언한 주호영 부의장서부터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럼 한꺼번에 다 그걸 접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뭐 온당치 않은 생각이라고 보고요. 다만 유영하 의원이 연결고리를 한 뭐 그러니까 연락을 취하는 그런 건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은 어쨌든 장 대표께서 이제 이게 마지막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장 대표가 갑자기 단식을 그만두고 이제 갔던 게 석연치가 않다. 뭐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그것보다도 쌍특검이 이제 더 이상 민주당이 받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무리한 투쟁보다는 오히려 결집된 에너지를 또 당을 통해서 대여 투쟁을 하겠다는 장 대표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쌍특검 문제는 제한적으로 아마 이준석 대표가 공조할 겁니다.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걸 보고 어떤 식으로든 이제 추가 연대까지는 논의를 하겠죠. 네. 저는 그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동안 뭐 공조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셨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냥 움직이진 않았을 것이다라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단식장에 나타났을 때 유행가 한 대목이 생각나더라고요. 이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예. 전좀 너무 뜬금없었어요. 네. 박근혜 대통령 국회에 나와서 단식을 중단해 주십시오 했으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알겠습니다. 단식 푸는 이런 모습들이 과연 장 대표와 국민의힘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 장동영 대표를 향해서 탄핵당한 대통령 윤석열과 절연하라라고 주장을 했는데 또 다른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타나서 손을 잡는 이 모습을 보고 상당히 당황을 했을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이준석 머릿속으로 보면 그럼 윤석열 지지층과 그다음에 박근혜 전 지지층 그러니까 순전히 보수만 가지고 정치를 하겠다는 건가? 그럼 중도적인 이 페이스에 있는 이준석 입장이 상당히 모호해지기 때문에 네. 멈춤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은. 거기다가 아직 이제 장동영, 한동훈 이런 갈등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국민 내부의 파워 게임이 장기화될 텐데 어떻게 이거를 이런 상황에서 논의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일단 양측의 어떤 공조, 쌍특검 공조는 일시 멈춤이고 다시 또 재가동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삐그덕거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죠. 앞이 참 상당히 어둡다라고 저는 예. 보여집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주목됐던 이슈는 이제 합당 문제였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별세하면서 이 공개적인 어떤 불안은 자제하는 움직임인 것 같긴 합니다만 오늘도 몇 가지 발언이 나왔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내에 혁신당의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다. 결국엔 이제 흡수합당을 얘기한 것 같은데 조국 혁신당은 이에 좀 반발하는 이 입장을 냈거든요.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근데 사실은 조국 신당에게 좀 미안한 말이지만 사실 맞는 말이에요. 민주당이 속내를 털어놓은 거죠. 본인들이 큰 생명체고 조국 신당은 DNA고 사실상의 흡수통합이다라고 생각하는 민주당 속내가 맞는 말인데 그걸 밖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 점에서 조국 신당에서는 화가 나고 또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데 협상용으로라도 전략적 분노를 표출할 필요는 있죠. 조국 신당 입장은. 네. 뭐 그건 뭐 이해합니다만은 저는 다만 조국 신당의 반발은 큰 변수는 안 된다고 봐요. 어제인가 오늘인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은 정당 지지도가 네. 민주당 지금 40% 안팎으로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조국 신당은
뭐 3%, 5% 미만으로 나오는 이 상태에서 네. 사실상의 뭐 흡수 통합으로 가는 방향밖에 없다. 더구나 모든 협당의 방향은 전권을 조국 대표에게 위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행보를 하면 불만이 있거나 좀 원치 않더라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조국 신당의 현 주소입니다. 네. 그래서 합당은 그대로 이제 가는 거고, 다만 관건은 민주당의 내부에서 합당을 반대하는 비당권파들이 어느 정도로 거칠게 반대를 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죠. 최고위원 9명 중에 이제 3명이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 현역 국회의원 30명 이상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 민주당의 내부 합당에 대한 의견 일치, 이게 중요한 변수이지 이 조국 신당의 내부에 어떤 반발이나 이런 부분들은 큰 변수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이 말씀하신 여론조사가 아마 이 오늘 나온 리얼미터가 지난 19일에서 23일까지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42.7%, 조국혁신당 3.2%로 나타났고요. 관련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뭐 말씀하신 대로 흡수합당이 자연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는 좀 어떻게 이어질까요? 일단 뭐 전당원 투표를 하겠다라는 건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저는 합당은 될 걸로 봐요. 그리고 이제 아마 흡수합당의 형태를 띠되 아마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의 지분을 좀 챙겨주는 쪽으로 정리가 될 거고, 아마 이제 지역별로도 약간 이제 후보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합당에 앞서서 본원적인 질문 하나 드려야 될 게 왜 네. 합당을 하는 거죠? 180석 여당 만들려고 가지고 합당합니까? 이게 총선 민의에 대한 배반 아닙니까? 총선 민의는 분명히 조금 더 진보적인 조국혁신당을 일종의 비례로 선택을 해줬고, 조금 중도 진보라는 민주당을 지역으로 선택해줬는데 누가 이거 합당하라 했습니까? 이게 국민 주권을 배반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이 얘기는 뭐냐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사표를 없애가지고 네. 최소한도 단일 선거구를 많이 만들어서 이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치 공학이잖아요. 그게 정치의 가치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 두 당이 합하면 어떤 정치가 생깁니까? 좋은 정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과정의 얘기는 다 빼고 지금 결과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저한테 물으시길래 제가 합당은 될 거라고 보지만 이 합당 과정에 대한 가치와 과정에 대한 정당성이 없으면 이거야말로 야합입니다. 과거 민자당이 이제 3당 합당을 했을 때 그때 민주당이 얼마나 거세게 반발하면서 노무현 같은 정치인들 뛰어나갔습니다. 그때 합당과 이 합당은 뭐가 다르죠? 가치 합당도 아니고요. 말 그대로 선거를 위한 급조 연대인 겁니다. 승리를 위한 연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에 알았냐? 이 문제가 약간 선거법 위반이 될 것 같으니까 사전에 몰랐다고 이제 발을 빼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의 어떤 그런 반대에 있는 내용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비춰지지 않지만 저는 이 180석의 거여가 탄생되면 앞으로 모든 것들이 가치보다는 이합 집단으로 뭉친 이해 집단으로 될 건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가 저는 더 큰 문제지. 네. 여기에 대한 과정 얘기 하나도 없이 이게 단순히 정치 기능적으로 합당이 된다? 그거는 선거를 위한 연대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 심판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한 과정, 그러니까 이 합당까지 아마 2월 말까지 걸릴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그 당위성과 정당성을 설명하지 못하면 정치는 명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은 역풍을 맞을 거라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합당의 대명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이제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판단을 할 거라고 이제 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이 합당 당원 투표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마치 명청 갈등 쪽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재명을 지지하는 쪽은요 합당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쪽은 합당에 대해서 반대하는 쪽으로. 그래서 친명계와 친청계가 상당히 대립하는 구도로 지금 상당히 굴러가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걱정인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합당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내분의 갈등이 상당히 상처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저는 가장 위험한 부분이고 민주당이나 혹은 이재명 대통령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일 겁니다. 저는. 네, 정청래 대표가 띄워놓은 이 합당 이슈 어디로 가게 될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1억 원 공천원금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이 시의원직에서 사퇴했습니다. 당정부 윤리위에서 제명이 논의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본인이 먼저 자진 사퇴한 것이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한편 경찰은 이 강선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뭐 수사 단계, 전개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일단 뭐 강선우, 김경우 두 사람에 대해서는 뭐 제명을 뭐 수사니 뭐 고소 고발 이런 것들 초강수로 갈 거라고 봅니다. 네.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도 없고. 다만 이제 더 걱정스러운 이후에 그 이제 후폭풍 추가적인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거냐? 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고받았던 1억 원의 향방 이 어디로 갔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사건이 구체화되고 또 확대될 수 있다라는 네. 거고 또 하나는 추가적인 의혹이죠. 이를테면 강서구청장 선거의 비리에 또 다른 있었고 또 김경시 의원이 또 다른 민주당 의원들 이름을 또 뭐 두세 명 거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태가 두 사람 선에서 끝날지 아니면 더 많은 사람과 사건 확대될지 네. 이게 이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예,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한 로비 의혹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수사 단계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래서 특검을 해야 돼요.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불거진 지가 꽤 됐는데 지금 이 쪼개기 후원 의혹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돈 로비했다는 얘기는 최근에 나온 얘기고 그 전에 예. 돈을 돌려주니까 더 많은 돈을 쪼개기로 후원했다는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이번 보궐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뭐 양모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직 뭐 시의장인가 통해서 그 좀 센 사람한테 그러니까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2명 뭐 아직까지 밝혀진 건 없습니다만은 돈 로비를 좀 세게 해야 된다는 그런 녹취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김경애 이게 말하자면은 그 뭐 문제점입니까? 아니면 이게 상층부의 더 문제점입니까? 제가 보기에 상층부의 문제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 꼬리를 타고 들어가다 보면 더 수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수사가 시작된 지 지금 거의 한 달이 되도록 지금 이게 진척이 잘 안 돼요. 전 그래서 장동익 대표가 얘기했던 특검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거고 이게 잘못하면은 이게 정말 말 그대로 꼬리 자르기로 김경현 오늘 시의원 사퇴했죠. 결국 해봐야 4개월 후면 의원직 그만둡니다. 뭐 얼마나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자꾸 이렇게 꼬리 자르기 내지는 김경의 일탈로 혹은 이제 강선우 의원과의 그냥 어떤 합작 일탈로 네. 이걸 묻고 가려는 자꾸 의도가 있는 것 같고 여권의 의도가 있는 것 같고 또 수사기관들이 여기에 대해서 능력이라든가 수사의 진척을 못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유야무야되면서 개인 비리, 개인 일탈로 넘어가 버리면은 말 그대로 이게 공천 헌금 내지는 어떤 매관매지가 가까운 사실 그런 사안인데 여기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경찰의 수사가 굉장히 늑장이고 부실 수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특검 논란이 이 수사가 진행될수록 더 크게 불거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이 주제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이를 두고 뭐 앞으로도 이 중도에서 혹은 보수에서 후속 인선을 단행할 것인가의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와 앞으로의 후속 인선에 대한 예상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명 철회는 뭐 만시지탄이지만 참 잘했다는 생각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상당수가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로 볼 때 또 통합 인사이기 때문에 무리가 있어라도 임명을 강행할 걸로 예상했던 사람이 많습니다만은 네. 이걸 철회했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아니다 싶으면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면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오히려 상당히 국민들에게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저는 돋보였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후의 통합 행보는 계속할 거라고 봅니다. 더구나 이제 바로 6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총선 이 과정에 통합이 있을 텐데 이제는 대통령도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될 겁니다. 기왕에 통합을 하려면 상당히 사실 본인이 도덕적인 부분 야권과 어떤 관계 이런 부분도 중요한 변수로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이건 늘상 우리가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청와대 내부 검증 네. 그러니까 민정 시스템 이거를 정말 매번 제가 한 20년, 30년째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좀 가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하나 말씀 이번에 결정적으로 대통령이 이 철회를 하게 된 배경이 청문회 때 보니까 오히려 국민의힘보다 민주당 의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비판하고 했다는 점이고 그리고 청문회 끝나자마자 민주당의 중진들 의원들이 청와대 요로에 이거 임명하면 큰일 납니다라고 각기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당과 청와대가 좀 서로 긴밀한 소통을 해가면서 국민 눈높이에 철저하게 맞는 인사를 해야 된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이 원칙 이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이 보다 더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인사 지명 철회한 건 정말
아슬아슬하다.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대통령의 탕평 인사 계속될까요? 뭐 계속 된다고는 하겠죠. 근데 방식 바꿔야죠. 이해운 사태가 준 교훈을 배워야죠. 어떤 게 교훈일까요? 이 통합과 탕평의 인사는 말로 되는 게 아니고 선언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결과로 되는 겁니까? 그 결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은 물론 대체 불가능한 능력을 가진 전문성을 인사를 발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통합의 기치에 걸맞게 야당에 동의하고 그걸 봤을 때 국민이 공감을 가질 그런 인사를 뽑아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몰래 보안성 문제 때문에 사람을 밤사이에 어버오듯이 이렇게 보쌈하듯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야당이 사전에 통지해가지고 우리 이런 분 쓰겠습니다라고 하고 야당이 암묵적으로 동의하되 물론 우리가 의원 내각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인사에 대해서 다 야당과 상의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의 우리가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야만 야당도 나중에 정치적으로 그렇게 반발하지 않아요. 청문도 합의해 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통합의 기치를 내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 좋은 인사 찾는 거는 당연하지만 검증 기구를 통해 가지고 더 중요한 거는 그에 걸맞고 야당도 동의하고 국민이 수긍하는 그런 인사를 가는 과정도 중요하다. 이번 사태가 남긴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실용적인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많은 교훈을 가지고 통합 인사를 지속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